정영진 축의 매불쇼. 장안의 화제 수요 난장판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네. 한 분은 지금 정치권에 줄을 대서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줄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사실상 MB 이재호 건국대 석좌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의 영혼의 단짝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학자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보수의 쓴소리 장성철 교수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고 있는 상황입니다. 쓴소리 아닙니다. 장성철은. 아, 장성철은요. 그 보수들이 바로 뒷담합니다.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YTN 이런 데 나가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시영 대표는 장성철 소장이 뭐 이렇게 비판을 잘한다 그러는데요. 채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아, 누울자를 보고 다리 뻗군요. 제가 이제 두 군데서 하잖아요. 네. TBS에서 할 때는 막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YTN 가잖아요.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채널 맞춤형으로. 그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혼이 없네요. 영혼이 없죠.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개별 사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YTN은 보수가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BS는 진보가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는 맞춤형으로 막 털다가 같이 까다가 YTN 가면 완전히 사람이 똑같은 주제인데 완전히 아침하고 달라. 저녁이 달라져요. 참고로 우리 최진보 교수님은 김병민을 좋아하고 그럼요. 장성철을 너무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반대. 김병민을 극혐하고 장성철을 좋아합니다. 아니, 장성철은 그래도 좀 그 누울 자리를 보고 태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근데 변하죠. 김병민은 시종일관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김병민 전 대변인은 예의가 있어요. 일단. 네. 이렇게 예의, 토크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 예의가 그러면 있어. 저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안 좋게 생각하죠. 네. 예의가 없습니다. 제 기준은 예의. 장성철 소장의 문제는 끼어들어요. 말하는데 말 끊는 거. 거기서 상처를 많이 이게 받았구나.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가 순발력이 떨어지는 자기 약점을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약점이 거죠. 아니고 그래서 몇 번 제가 토크를 진짜 지적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네. 근데 또 끼어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듣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끼어들어. 천하람은 어떻게 천하람 평가하십니까? 괜찮죠. 예의 있잖아요. 예의가 있어. 예의가 중요해. 인사 하나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났는데 네. 혹시나 이준석 대표가 보고도 인사 안 할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럼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네. 하이 하니까 인사하더라고요. 하이. 하바드식입니다. 하이. 네. 자, 누가 없으니까 바로 씹어지기네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호 교수님 이런 아이들의 대화? 뭐 재밌지. 말씀드리는 순간 장성철 교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리 어떻게 해야 되나 자리. 그래. 두 분 사이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요. 누구랑 안 좋아요 사이가? 우리 저 최진보 교수님이랑. 좋은데? 어제도 봤는데요? 그 깐죽거린다고 너무 싫어합니다. 깐죽이요? 예. 교수한테 깐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교수 모독 발언이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도 교수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같은 동일업종에 있으면서. 장 교수. 네. 이 매불조는 제일 늙은 놈이 제일 먼저고 그러니까 제일 이게 젊은 예의가 놈이 제일 없어. 늦게 그러는 거예요. 예의가. 어제 저 우리 고모님 저기 방송 나온 거 잘 봤습니다. 어디서 아양을 떨어? 갑자기 아양을 떨어. 우리 저 장성철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진보가 많이 보는 채널에 나가면은 윤석열 관련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보수가 많이 보는 매체에 나가면 윤석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쉴 드신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이거는 명예훼손 부분인데요. 네. 옆에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수 쪽 진보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수 쪽 언론에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TV조선 채널A 못 나가요. 제가 출연한 적이 없어요. 보수 쪽이 아니라 제가 YTN이라고 얘기했어요. YTN. YTN이 저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합리적으로 한 것이고 네. 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마타도군요. 좀 사감을 갖고 네. 저 마타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인사 좀 잘해. 어제도 막 제가 인사했는데 너무하시네요 진짜. 내가 어쨌다고 너한테 너무. 이제 TBS와 YTN에서의 논조가 차이를 너무 달라. 설명한 거죠. 논조가 너무 방송철 다르다. 조수의 논조가 본인이나 다르다. 잘하세요. 본인의 이런 식이야. 맞지 지금.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아니 패널끼리 예의 없다는 것도 뭐예요? 논쟁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면 되지. 네. 꼭 할 말 없으면요. 감히. 감히. 예의 없이. 예의 없이 끼어들어. 말을 끊어. 그거 완전 꼰대인데. 꼰대라니까요. 네. 앞으로 채 꼰대로. 알겠습니다. 별명을 바꿔주세요. 채꼰대.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아까 저 홍준표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구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또 거의 뭐 지지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 옳지 않지. 예. 전직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뭐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잖아. 전직 대통령이 공인인데 네. 공사를 구별해야지 개인적으로 자기 도와줬다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지 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내보내고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잘못했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매불쇼는 논조가 또 다르네. 아니 저 어디 가나 이런 얘기를 해요. 글로도 썼는데 본인에 대한 안타까움, 뭐 미안함, 동정심 이런 것들을 지지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고맙기는 엄청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그 워딩이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를 지켜준 분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떠나고. 그 얘기를 5년 전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려울 때.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공과사를 구분하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방송 나가서 2019년도부터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정치를 다시 개입을 하거나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려거나 정치에 나는 할 거야라는 인상을 안 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부로. 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퇴임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그냥 농촌 자기 고향 돌아가서 농촌 살리기,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거리를 두고. 좀 박근혜 대통령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온 다음 병원에 나왔을 때도 국민께 뼈저리게 그 어떤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사실. 끝까지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제대로 반성했는가 국정 농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대구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찍으라 그래서 그 사람 찍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 그거 좀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은 요즘 선거 인심이라는 게 누가 뭐 찍어주라 그래서 찍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대구에도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은 대구 사람이 박근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영하를 지지한다. 이거는 그게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유영하 파괴력이 약간 있더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1위이긴 맞는데 유영하 2위, 김재원 3위로 나타났거든요. 최근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격차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김재원과 유영하가 단일화가 된다든가 이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었고 왜냐하면 아까 박근혜 영향력도 있지만 한편으로 대구에서 홍준표 대 반홍준표 정서가 팽팽하거든요. 그렇습니까? 홍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대통령 경선에서도 드러났지만 반홍준표 정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표심이 뭉쳐갖고 박근혜 표심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싸움이 좀 되겠구나라는 게다가 생각이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탈당하고 10점인가 뭐 25점 뭐 아니 나오더라고요. 그 최대 1인당 받을 수 있는 감점이 최대가 10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점. 10%인데. 네, 10%. 네, 득표율의 그러니까 10%. 본인의 득표율의 10%니까 네. 40% 얻으면 4% 정도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경선에서는 뭐 큰 영향 없을 거예요. 대구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 하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순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최진보 교수님? 뭐 본인이 하니까 뭐라 하겠어요. 끝까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이 뭐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TK를 먼저 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러 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보수 진영의 지지를 좀 결집을 해서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당연히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니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다른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도 비슷한 뭐 형태는 있었다고 보고 다만 걱정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지방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국정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수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죠? 안철수. 아,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둘이 케미가 확실히 좋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가는 거는 대구 경북 지역을 가는 거는 자기가 후보 때 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지방 가는 거는 그런 후보 때 지방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고 네. 보수를 결집한다는 거는 대구 경북에 뭐 안 가도 결집이 다 돼 있는데 그 뭐 당선이 내려간다고 해서 뭐 새로 결집되고 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측면보다가 그 특히 나는 중앙에서 할 거리를 못 잡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다 아니냐. 나도 그 생각. 나는 그 왜냐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 할 일이 많거든. 지금 내각도 발표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네. 총리도 발표했는데 그러면 당선인이 지금 지방 갈 게 아니라 민주당을 먼저 찾아가야지. 왜죠? 민주당을 찾아가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찾아가고 대선 끝나고 나면 야당에 찾아가서 그 인사 치레를 해야 되잖아요. 잘 부탁한다 그러고 오늘 이제 정문을 앞뒀는데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게 통합 정부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통합이잖아요. 그러면 통합이라는 게 야당하고 먼저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당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지. 지금 서울에서 할 일이 그 민주당에 좀 더 정성을 좀 들이고 좀 존중해주고. 고문이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좀 비판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비판이 아니라 내가 비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내가 민주당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지. 내가 국민임이기 때문에. 좀 들어 이 사람아. 아니 제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당선인이 고모님을 윤석열 당선자가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을 만나야지. 나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러잖아. 총리 추천하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추천할 게 아니라 이번 첫 번 총리는 내가 약속했던 대로 통합을 한다 그랬으니까 국회에서 선출하십시오. 국회에서 2배수나 3배수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그 중에 내가 고르겠습니다. 멋지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볼 때 전직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요? 뭔가 나라가 달라지는 걸 보이지 않겠어. 장관들도 마찬가지야. 장관들도 나는 지난 정권하고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장관 임명도 내가 임명권은 있지만 추천은 국민힘에서 50%만 추천하고 야당에서 50% 추천하고 그 50% 중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또 제4회 시민단체 쪽에서 50% 추천하면 그 중에 내가 적합한 사람을 청문회 통과될 사람을 골라서 추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만 나라가 진짜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신선함을 느끼고 뭔가 힘을 느끼지 않겠어. 진짜 파격이네요. 그런데 대통령 바뀌었는데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 하는 것과 인사부터 똑같이 해버리면 국민들이 뭔가 신선함도 없고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네네.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한 의도가 퇴색된다. 이걸 당선인이나 국민님 사람들 알아야 된다. 혹시 제가 이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좀 불안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병폐가 이런 거예요. 정권 교체의 병폐 이런 거잖아요. 나라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이제 뭐 한 자리 했다 이거야. 근데 그만뒀어. 그럼 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또 뭐 해.
그러다 또 무슨 로펌이나 큰 김현장 뭐 이런 큰 로펌에 가서 또 연봉 많이 받고 해. 그러다 또 정권 바뀌면 또 정부에 또 들어가. 한덕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라가 그 몇몇 사람들 그런 그룹에 의해서 포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포획 이론이라는 게. 한덕수. 이게 뭐 정부에 하다가 또 그만두면 정권에 바뀌면 그만두면 진짜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또 뭐 대기업에 이런 데 들어가 또 연봉 몇 억씩 뭐 몇십 받고 잘 나가다가 또 그냥 무슨 로펌에 들어가서 또 연봉 얼마씩 받고 하다가 또 정부 바뀌면 또 그 정부에 또 고위직으로 또 들어가고 한덕수. 이게 지금 돌아가잖아. 한덕수. 이름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한덕수.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려면 네. 그런 인사를 안 해야 돼. 아무래도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강도가 제일 세신데요. 인사도 좀 순환을 해야지. 좀 능력이 있어서 없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해 새로운 사람도 좀 발탁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그런 정권이 교체되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시각을 못하잖아요. 시각을 너무 많으시네.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박시영 TV에 나와서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이거 편집하잖아. 네, 박시영도 이제 그만하고. 이거 편집하잖아. 네네네. 분량을 좀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고액을 받고 로펌에 갔다가 다시 또 공직으로 갔다가 다시 또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또 공직으로 로펌은 갔다가 아니고 법률사무소 김현장. 김현장으로 갔다가 또 다시 공직 갔다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제 로펌에 있을 때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로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지.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것이 부적절한 일이었는지 불법과 좀 비리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상당히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그냥 당신은 로펌 갔다가 다시 공직했다가 이러니까 당신은 공직할 자격이 없어 라고 공격을 하면 그냥 공격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펌이 있을 때 말이에요. 당신 이사한과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나요? 장 소장. 장 소장 또 혼난다. 내 말을 법률사무소가 그냥 공짜로 돈 주지 않잖아요.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 어른이야. 직거를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당선인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한덕수. 나는 지난 정부에 다 여러 직을 다 했고 한덕수. 지금 뭐 먹고 살만하고 한데 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다른 좋은 사람 쓰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나는 나라가 된다 이거. 그 어르신 말씀이죠. 한덕수. 내가 이게 그 이야기지. 맞습니다.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다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잖아요. 고위공직을 맡았던 분이 퇴임을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사실 어떤 큰 재벌 회사에서 고문으로 와달라고 연락드렸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얼마 주냐? 고마운데 내가 고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 무슨 로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데려가는 거다 이렇게 볼 것 아니냐. 그 최근 일이에요? 최근 뭐 하여튼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마치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뭐 내 힘으로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도 내 직을 과거에 내 전직을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건 난 안 하겠다. 이건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시대에 정말 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팔 걷었어. 이게 진짜로 박수 받아 마땅해요. 안 한 적이 있는데 공직자는 한 번 공직을 했으면 진짜 한 번 했으면 잘했든 못했든 그때 공직을 한 걸로 그렇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물론 잘못한 건 많습니다. 나머지는 네,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네. 자기 능력 있고 뭐 실력이 있다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 난 안 된다. 아니 자들이. 이 장면 있잖아요. 아까 발언하고 이 장면이 너무 좋은데. 국회 청문회 때 등장할 것 같아. 아, 민주당 너무 의원이 좋은데? 띄워놓고 공직자 자세 이래야 한다. 우리 대표님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자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없대요. 사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용 바가지로 먹고 있지.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집에 못 들어가서 산에 가시는 거야.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작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이재호 장관님의 기업 종사한 이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시 한번 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저기 기업에 어떻게 종사할 수가 있나? 아니 고문이라든지. 그래서 저기 대단하시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신 거야. 제안은 많이 왔지. 사회이사라든지. 뭐 진짜 훌륭하십니다. 공직이 한번 있던 사람인데. 진짜 훌륭하십니다. 별로 안 들어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저기 청빈하게 살았던 정치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재호 고문님.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비주류입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별로 연락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사안이라 뭐 두 분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태규 의원이 그 인수위원직에서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실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들어본 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바는 없고 네.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어떤 불만의 표시가 아닐까.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의 표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이에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아니 안철수 위원장의 그렇게 본다는 거죠. 대리 표출. 그래요? 이번에 몇 명 발표했지? 8명을 했는데 10명 남았네. 11명. 예. 10명.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안철수계가 한 명도 없대요. 18개 부처니까 10명 남았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로 봐야지 않아요? 본인이 물 먹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측의 인사들이 팽당하고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동정부도 무산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경고장을 날린 거고 앞으로 10명 인사에 있어서 보겠다. 안철수 측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근데 본인은 죽어도 입각 안 하겠다고 얘기하던데요. 본인은 밀린 거죠. 밀린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안부 장관 거론이 됐었는데 정치인은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또 세웠더라고요. 있었고요. 그래서 밀렸다고 보고 그다음에 안철수 측 인사들도 팽당하는 걸 보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건 뭐 안철수 위원장하고 교감하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좀 밀었다.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쪽에 특화돼 있잖아요. 네.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게 연금 개혁을 강조했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계속 그 선거 과정에서 연금을 개혁하겠다, 청년들 희망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지 분야를 모르는 분입니다. 차관으로 이렇게 보좌를 잘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의지인데 보건복지의 방향에서 내가 어떤 개혁을 중심에 둘 거다. 어떤 장관을 지명하면 거기에 이제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건데 지금 그분도 의료 민영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깊은 인연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장관 자리라는 게 뭐 우리 정부 때도 봤지만은 특임 장관 하셨습니다. 꼭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장관은 정치력과 지도력이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라고 하는 건 판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 뭐 전문성이 있어야만 장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갖고 뭐 시비 걸 건 없는데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이 그 지금까지 그 해온 게 있으니까 뭐 보건복지 본인이 의사니까 복지 분야라든지 또 뭐 과학 분야라든지 이 부분은 본인이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요 안철수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처음 단일화 협상했을 때 공동정권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니 무슨 합의 각서나 문서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당선인과의 신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수였구나. 그게 하나 실수. 그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뭐 없대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국무총리 한다 그럴 걸. 국무총리한테 인사 추적권 준다고 하면서 다 사인 받았잖아요. 한덕수 총리 지명자한테. 그러면은 내가 총리 한다고 했으면 내 사람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권성동 그 의원이 그 한 번 날렸잖아요. 안철수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날린 거 아닙니까? 한 번 이제 브레이크 걸었죠. 네. 이태규 의원은 그 내가 뭐 잘 아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 장관을 하면 어떤 장관이든 잘할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 행정력도 있고 그 기획력도 MB 있고. 때 인물이에요. 판단력. MB 때 인물은 다 우호적입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다 이태규 의원은 내가 쭉 오랜 세월을 지켜봤는데 그 장관 이런 거 맡기면 잘할 사람이. 실수 없이 잘할 사람. 네. 자 그럼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제 관심 분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BTS 병역 특례법 아주 강하게 추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보수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동의 안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아주 지금 열심히 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반대할 겁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미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미는 자꾸 우리 오빠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렇지. 저가 알아서 군대도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법에 따라서 그냥 의무를 하겠다는 건데 그 의미예요. 이제 정치인들이 뭔가 자꾸 활용하려고 인기 영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 공연도 안 한대요 취임식 때. 네,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장 부장 말대로 그런 예외를 두면 한 나라인데 뭐 옳지 않지.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병력법에 뭐 그 특별한 조항이 있을 텐데 BTS 전원을 병력 특혜를 주겠다. 그렇게 특정 인물로 하는 건 아니고 대중 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지금 대중 예술인만 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체육인들만 국한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엄청 확대해야 될 걸요. 예를 들면 뭐 콩쿠르 우승이나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건 이제 순수 예술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그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좀 뭐 빛냈으니까 그 사람들 해줬는데 벌써 한 20년, 30년 지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런 대중예술인들이 더 국위선양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그건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논리 자체는 뭐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국가 전반적으로 볼 때 병력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갖고 그 분야의 사람들은 면제하겠다. 이건 옳지 않지. 그건 옳지 나는 않다. 사실 나라가 그건 엉망이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봐요. 그러니까 군에 대한 모병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군 정예화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장병들의 숫자 줄어드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럼 뭔가 대책을 마련할 여야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 문제에 있어서 군입대 관련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질 거다라는 큰 그림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럼 만약에 모병제로 가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데 선택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논의가 돼야지. 갑자기 BTS 딱 이거는 그야말로 인기 영합이죠. 그건 옳지 않고 그 나라 전체 옳지 않고. 아마 두 분은 욕 많이 달릴 겁니다. 뭐 욕은 아미들이 찬성해요. 욕은 달려도 좋은데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최진보 교수님은 다 하셨어요? 대중 예술인만 기분 안 좋아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장성철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중간에 껴들지 마세요. 전에는 우리 군에 있을 때 보면 군예대라는 게 있어갖고 있어갖고 이제 가수들이나 뭐 이런 활동하던 사람들 군에 들어오면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 군예대 배치해갖고 그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충분히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거든. 그건 이제 예를 들면 대중 예술인들한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밖에서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군대 안에서 뭐 군인들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거는 아니 군인들 대상으로 많이 밖으로 나가 공연도 하고 뭐 그래. 사실 근데 그런 직종이 의외로 많아요. 그 몇 년 동안 공백이 타격을 주는 직종이 많은데 그걸 다 따지다 보면 참 그게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 대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없애든 특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은 후에 BTS 논의가 있어야지 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BTS만 딱 논의하니까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BTS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걸 바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BTS는
때가 되면 군대 가겠다라는 그렇지. 입장이에요. 그게 옳은 입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역 특례 전면 폐지를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됐든 스포츠가 나발이고 다 없어. 피아노고 뭐고. 이준석 대표의 병역 특례도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야 된다. 군대는 아니 모두가 가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만 걸러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력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특례 제도를 통해서 국위 선양한 분들에게 이제 보상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병력 자원 부족해가지고 아마 네.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네. 병역 자원이 많냐 적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원칙이다. 문제다. 의무라면 모두가 가고 거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돼. 그게 맞아요. 예. 아니, 최욱 씨 군대 갔다 왔어? 저 면제입니다. 농담입니다. 또 저는 GOP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군대 갔다 왔나? 특례. 네. 특례라는 게 무슨? 밖에서 저기 산업체 아, 근무하는 산업체 거. 근무. 네. 근데 그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의혹이 몇 가지 제기돼서. 그건 뭐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의혹 있는 대표님. 거? 몰라. 그만하시죠. 또 MB 군대 안 간 거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MB는 논란 올리는 거 갔지. 신체 검사 받았는데 이게 폐 때문에 폐 질환은 그거 쫓겨나. 군대 얘기만 하면 MB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다 군대 얘기만 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 내가 잘 아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때 학생운동 하다가 응? 이제 군대에 갔는데 논합훈련소까지 갔어. 신체 검사를 받는데 폐 때문에 받고 싶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지금 가끔 그랬잖아요. 재우 씨가 결격 있는 사람 안 간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해당되죠. 윤석열 당선자도 부동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메인 DC 요거 하면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일명 검수완박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불쇼가 뭐 별거 다 하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가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제19부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마 강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검찰을 독립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를 다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랬을 때 기소권과 수사권을 좀 분리를 해서 혹시나 검찰이 뭐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거나, 왜냐하면 수사하면서 기소권을 갖고 있으면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지털이 수사나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그 과제는 사실은 그럼 그 수사권을 어디로 이관시킬 거냐 하는 문제예요. 경찰로 보낼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보낼 거냐. 예를 들면 지금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중대범죄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도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리하게 되면 사건 수사가 너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계속해서 밀린다. 뭐 이런 또 논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제일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사권을 왜 뺐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보자기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뭐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대정동 관련된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 검찰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자신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권을 뺏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청, 그러니까 중수청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황운하 의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검찰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네. 그 사람이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발의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검찰이요. 그동안 견제 안 받았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아들들 비리 있었을 때 다 법정 세웠어요. 네. 박근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 있으면 다 법정 세웠잖아요. 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 수정해야지 왜 다 뺐습니까? 근데 교통사고 많이 나면은 네. 자동차 다 없습니까? 저는 이런 짓을 해선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특검이 했잖아.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이. 아니 그 어쨌든 검찰에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근데 이게 지금 쟁점은 뭐냐면 검찰의 지금 막대한 이 무소불위의 이 권력이 과연 헌법 정신에 일단 부합하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돼요. 5년 동안 뭐 하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형이 얘기하잖아. 형이 똑같아. 최진봉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이 얘기하는. 아니 박 소장 큰 형님 얘기해 주십시오. 박 소장 이야기하는 게 뭐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들어봐. 잠깐 얘기했을 뿐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된 것이 헌법 정신이 사실 부합하진 않아요. 헌법 정신에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영장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 관련해서 이게 기소가 수사한 경찰에 요청을 하면 이걸 기소할 건지 말 건지 무혐의 처리할 건지 아니면 보완 수사할 건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서 기소가 되면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검찰한테 잠시 이걸 준 거예요. 네. 기소권만 준 게 아니라 수사권도 주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대한 사실은 집단이 탄생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검찰의 모든 권한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역할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고 이 검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는데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집단은 밥줄을 끊으려고 할 때 다 반발합니다. 모든 집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잖아요. 그 다른 집단한테 주면 전관내유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노폼 같은 데 갔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제 특수수사청이나 이런 데 수사권이 넘어가면 경찰이라든가 과거에 자기도 사법고시 통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래도 가오가 서는데 이 경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모양이 좀 빠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변호사도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 국회 입법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의 행태 보세요. 정치권 가만히 안 놔두겠다. 본인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옥죄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란이 그리고 지금 무슨 국회에서 특위 논의할 사안입니까? 이거는 벌써 몇 년째 논쟁을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어요? 아니 공수처는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도 없잖아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해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해요? 공수처는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가 통제하면 되죠. 그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아니지. 없잖아요. 그럼 지금 검찰은 눈치를 안 봐요? 지금 엄청 눈치 봤잖아요. 추미애, 박범계, 아니 지금 문제,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장관의 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이 어떻게 검찰부를 탄생을 시키냐고. 사법부는 있고 입법부 있는데 어떻게 검찰부를 하나를 신설을 하냐고. 장관은 뭐예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래서 임명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죠. 검찰이. 이재호 장관이 끙끙 앓으셨다.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그랬지 자의적 통제를 하라고 한 건 끙끙 앓으셔. 길게 이야기할 거. 길게 이야기할 게 없어. 다행이다.
민주당이 정말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이제 뭐 정권이 임기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정권 바뀌고 나서 맞아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추진하면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요. 첫 번째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얘기하시는 거야. 뭘 하든 네. 자기네들 숫자가 많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 임기 20일밖에 안 남은 정부하에 법내 갖고 대통령대로 거부권 하지 말고 발표해라. 지금은 통과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발표할 시간도 안 맞아요. 아니, 그때 가면 또 않아. 충분히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는 6개월 뭐냐. 뒤에 1년 뒤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아니, 논의하세요, 형님. 귀하들 보다가 내가 검찰에 조사를 받아 더 많이 받았어. 네. 내가 구속만 5번이 됐으니까 맞아. 구속이 안 되고 조사 받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건 내가 아마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네. 거야. 지금 검찰이 문제되는 게 소수의 정치 검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검찰이 항상 정권이 힘을 쓸 때는 납작 엎드려 있고 정권 네. 편들다가 정권 말기 되면 뭐 자기네들이 마치 꼭 정의 수사처럼 행사하고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 정권이 반성을 해야 돼. 아.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사법부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호수 검찰총장, 노조의 선관위원장, 김준희 공수처장 소위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처리를 검찰이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입이 10개라도 검찰 중립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검찰 중립을 제일 파괴한 사람이 민주당 정권 아니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도 제대로 검찰이 수사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촛불시위로 알려진 내 말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MB 때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뒤에 가지는 게 다 아니고 비리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 문재인 정부 때만 문제는 얘기를 하세요?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네.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검찰이 내가 거대한 말하고, 거대한 권력이 되고 있기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걸 하려면 내가 미안하지만 국회에서 네. 내 임기 끝나고 해라. 음.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게 옳은 네. 입장이고 언론중재법 그때 알겠습니다. 옳은 입장이잖아요. 청와대에서 그게 했던 것처럼 그래야지 그런 반응이 좋을 거예요. 이걸 뭐 그냥 막 밀어붙여 갖고 하겠다 이건 옳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러나 검찰이 공정하고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 갖고 뭐 여야를 떠나서 검찰이 공정하게 해야지 권력 눈치 보고 네. 또 권력 편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은 마찬가지야. 그건 알겠습니다. 이론 여지가 없어. 네. 그러나 이제 그만하세요. 특정한 네. 사안에 이제 대해서 집에 가셔야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짓을 하지 민주당이 마라. 지금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장승철 교수님한테 끝으로 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그러니까 그걸 됩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능력을 키워줘야지. 네. 검찰이 견제받아야 되니까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다 폐지. 이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공수처도 없애자며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만 같은 논의를 문제는 좁혀야 돼. 형. 문제는 공수처 그 폐지 얘기하면 아니, 1시간 그 더 해야 돼. 대선 기간 내내 공수처로 공격한 사람들이 누군데? 공수처를 없앤다고 해도 어떻게 없애요?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다 늘 수범을 정치적으로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뭐 귀가 아프네요. 네. 자, 오늘 수요 난장판 제대로 했다. 아 제대로. 오늘 1시간 녹화 아니, 시간 오늘 중에 기분이 좋아. 박수 받았잖아. 두 번이나. 55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네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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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펴가십시오. 고맙습니다.